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전현직 대통령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며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고 최수건 상병 순직 사건의 해병대 조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가 나온 뒤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시를 어긴 항명이라며 보직을 해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방부 출입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확산하자 전라북도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잠시 뒤 전북도청에서 추진 과정과 주요 역할, 예산 편성과 지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명단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공익 제보자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3대 공영방송 이사장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에 있는 농장에서 청소 중에 우리가 열린 틈을 타서 암사자가 탈출했습니다. 사자는 농장 주변을 배회하다 탈출 1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식당 주인과 쇼핑몰 운영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마약류를 사고 팔다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널리 퍼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놓고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야당과 공익 제보자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붙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정치권 공방 기류를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면 명단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빠진 데 일단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야당은 직 상실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된 것은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알린 공익 제보자란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 이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4년 8개월 만에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다시 지역구인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잼버리 대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여야 모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면서 벼르고 있다고요? 네,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도 진상규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합심해 잼버리 대회를 잘 치러냈다면서도 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준비를 소홀히 한 건 민주당 정부였지만 현 정부 탓으로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분명히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친 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여당은 김관영 전북지사에 이어 새만금 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회 파행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은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적 상실감이 크지만 정부가 전 정부로 책임을 돌리며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도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며 정부가 최소한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현안 질의에 이어 원내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파행 사태를 빚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서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거센데요. 여당이 주책임 기관으로 지목한 전라북도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습니다.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 대회를 치르게 되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유족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난관 속에서도 대회를 끝까지 지켜내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 기간 동안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태풍까지 올라오는 등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스카우트 대원들을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얼음물과 간식을 챙겨서 자원봉사에 나섰던 도민 여러분, 끝까지 행사를 같이 해주신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 여러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도와 시군의 공직자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카우트 대원들을 환대해 주신 각 시도 자치단체, 또 대학, 기업체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북은 잼버리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이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습니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내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각 부처에 모두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습니다. 다만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권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새만금 기본 계획, 소위 MP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잼버리 개최 직전인 지난 7월에 완공된 남북 이축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었던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되었고 2014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당초 2020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 올해야 비로소 완공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방조제 착공을 시작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완공된 기반 시설은 동서 이축도로, 남북 이축도로 등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음해에 대해서는 전북인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잼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 도민을 집단적으로 명예훼손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내 일처럼 같이 해주신 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도지사로서 앞장서서 지켜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혀내고 교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북에서부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의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먼저 생각하면서 도민의 상처난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YTN 김민선. 네,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YTN 김민성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정부가 예산 내려줬는데 지자체가 어디다 썼느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사께서 방금 책임질 건 책임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뭐 조직이면 조직이, 여가부면 여가부, 어느 주체든 좋은데요. 개최지 단체장으로서 또 조직이 집행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어떤 기관과 얼마나,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은 그 맡겨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시시비비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맡은 일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전북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조직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도 예고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저희 감사관실을 먼저 동원해서 자체 감사, 또 부안군에 대한 감사 등등을 실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습니다. 특히
해남금 SOC 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그 대회를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말에 따라서는 좀 억양이 센 표현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외유성 그 해외 연수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외유성 해외 연수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출장 중에 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상당 부분은 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전을 위한 해외 출장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물론 출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출장이 과연 대회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업무상 연관 관계가 있는지 또 외유성 일정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등을 철저하게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직위 예산으로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조직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외 출장 예산은 도 자체 예산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OC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잼버리와 관련해서 소위 SOC 예산을 무한대로 전북이 챙겼다라고 예를 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북 이축, 동서 이축 이런 도로입니다. 제가 남북 이축은 아마 이미 얘기를 드렸고요. 또 새만금 공항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 대회와는 전혀 무관하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2건씩의 예타 면제를 다 했습니다. 전라북도만 예타 면제 받은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 시도에서 꼭 시급하게 생각하는 SOC 예산 2건씩을 올려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2건씩을 심의해서 예타 면제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새만금 공항도 포함이 돼서 예타 면제가 받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습니까? 또 최근에 예타 면제를 법으로 네, 김관영 전북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 운행과 관련해서 개최지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여러 세금 유용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전북도민의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외유성 해외 연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한 출장이 대부분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야간 수색 도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단장의 가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것 빼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군 조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가 나온 뒤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 일관되게 맞서면서 이 사안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해병대 수사단이 집단 항명 혐의를 받게 됐어요. 이 사건 과정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 최수근 상병 이 사건 1차 조사를 담당하던 이 해병대 수사단이 이 민간 경찰로 사건 자료를 이첩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네. 국방부 설명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다. 즉 법리 검토 후 조사 자료를 넘기라는 국방부 장관과 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예. 이 박 대령이 이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겁니다. 네. 해병대 사령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집단 항명 등 혐의로 보직 해임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군 내부 잡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 측이 맞서면서 이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 주장을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이첩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이 지난달 30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 역시 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사이에 불거졌습니다. 이 국방장관 보고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 이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데 이 수사단장 입장에선 이 장관 결재까지 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첩 보류 지시가 국방장관의 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요. 이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장관이 이첩에 동의한 문서를 원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해병대가 자체 조사를 했고 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어느 정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가 검토를 해서 넘기지 말라라고 한 겁니까? 그것을 알고도 넘긴 겁니까? 아니면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까? 이 법리 검토를 하고 넘기라고 한 건데 네. 이 박 대령 입장에서는 장관의 원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은 장관이 알고 있겠네요. 국방부 장관이. 뭐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이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조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네네. 또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이런 이첩 보류 지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법무관리관은 이 5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빼라고 했습니다. 네. 이 경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또 해병대 사령관도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했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이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당 메시지에는 혐의를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척언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 국방장관이 귀국한 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취지고 이 문자 메시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 수사단장 측은 원명령을 수정하는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는 국방부 그리고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이죠. 이 둘의 진실게임 양상이 돼버렸는데 왜 이런 사건이 커지기 전부터 외압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 있었다면서요? 예, 말씀처럼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불과 언론 설명 1시간 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당시에는 언론 설명이 돌연 취소되면서 다소 의아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 어떤 배경에서 브리핑을 취소했을까 논란이 된 건데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혐의 등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외압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요.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지금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또 조사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맞습니다. 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 군 검찰로부터 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박 대령은 적법하게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고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종합해서 말하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2차 소환 조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제가 외압으로 받았던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잖아요. 이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말씀처럼 박 대령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수사심의위는 이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이 소집이 결정되면 5명 이상 20명 이하 각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나 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서 따지게 됩니다. 이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지 이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 같은 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또 네. 국방부 검찰단이 애초 압수수색 등을 나설 때 이 구체적인 혐의도 적시되지 않은 영장을 바탕으로 이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대령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국방부가 받아들일까요? 국방부는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신청되면 이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예.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5명이 이 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국방부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권고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판단을 토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추가로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거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예. 이 판단은 권고일지라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신청한 건데 결국에는 국방부 검찰단의 역할, 이제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사전 승인 없이 KBS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또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이 박 대령에 대한 별도의 징계 절차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이 이 텔레비전 이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이 해병대 사령부가 주체로 이 사령부는 박 대령의 모레 오후 사령부에 열리는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 이 사전 승인 없이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해 해병대 공보정훈 업무 규정과 이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박 대령 측은 1차로 연기 신청서를 내고 이 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도 이 마찰이 군과 수사단장 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국방부, 이 군 내부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인데요. 핵심을 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지 또 수사단장의 행동이 항명인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예, 말씀처럼 이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 간 이 각 입장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련의 지시가 정당한지 이 박 대령의 행동이 항명인지 등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를 빼라고 했는데 네. 이 박 대령 측은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박 대령이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항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집단 항명의 수괴로 군기강을 문란했다고 보고 있고 이 박 대령은 앞선 설명처럼 이 서면 명령도 없고 이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혐의자, 즉 특정인인 즉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했는지
따져볼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이 1사단장과 관련한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1년의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보고서를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 중입니다.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 이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수사단장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임성근 사단장 사고 발생 전에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를 했다고요? 예, 박 대령 측이 예.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네, 박정훈 대령은 당초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전 대원들이 수중 수색에 나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요. 이 순직 사건 발생 직전 이 정훈 공보실장이 이 수중 수색 모습이 실린 언론 보도를 모아서 보고하자 이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박 대령 측은 그런데 1사단장이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연결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특정인 즉 1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는 건데 이 국방부는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인데 이 사건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예.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경찰에 이첩하기 전 조사를 하다가 관련자 혐의를 넣었고 이에 국방부가 혐의를 빼라고 하면서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예. 이 정작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이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중인데요. 이 사실상 재조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이 수사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경찰 이첩도 안 된 채 이 몇 주째 실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체 규명부터 해야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실체 이 사건 규명, 경찰 수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학교와 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거듭 압박했다는 건데 일반 학부모면 가능한 일이겠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이른바 왕의 DNA 편지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새 담임교사에게 보낸 겁니다. 전임 담임교사는 지난해 말 A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A씨는 전 담임교사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두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사의 직위 해제와 감사를 교육청 장학사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장학사도 A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을 동원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학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장과 교감에게 언론에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매일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자녀와 같은 반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보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학대 신고 한 달 만에 직위 해제된 해당 교사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반년 넘게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들만 피해를 봤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A씨의 학부모 갑질을 이미 알고도
구두 경고에 그쳐 빈축을 샀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 직원의 도 넘은 갑질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북 고령군에 있는 농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사자는 농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탈출한 지 1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탈출했던 암사자가 결국 사살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암사자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아침 7시 24분쯤입니다. 경북 고령군 덕곡면에 있는 한 농장이었는데요. 사자 우리를 정리하던 관리사가 암사자가 빠져나간 것을 보고 농장주에게 알렸고 농장주가 곧장 119에 신고한 겁니다. 소방은 경찰과 함께 농장 주변을 수색한 끝에 1시간 10분 만인 8시 반쯤 농장 4-5m 주변 숲에 앉아있는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엽사가 현장에 도착해 8시 35분쯤 사자를 사살하면서 암사자 탈출 소동은 끝났습니다. 사자 탈출이 확인되면서 고령군은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지역에 한동안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주변에 캠핑장이 있어 긴장하기도 했는데요.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은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급하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피해 없이 상황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사자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반입 전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살된 개체 역시 대구지방환경청에 등록, 관리되고 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사육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물과 음식 또 적절한 환경 등을 제공하면 사자를 사육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장주는 지난해 소를 키우는 축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사자를 함께 넘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농장의 사육시설이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농장주와 관리사 등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농장을 탈출한 암사자 외에도 살던 곳, 특히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들은 여럿 있었는데요.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코끼리 6마리가 한꺼번에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퍼레이드 중에 잠시 쉬던 코끼리들, 갑자기 솟아오른 비둘기 떼에 놀라서 철대 담장을 넘어 탈출한 겁니다. 코끼리가 한 마리 막 뛰어서 이쪽 천호동 쪽으로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 조련사가 탄 코끼리 한 4-5마리가 이제 뒤따라 이리 막 도망을 하는 겁니다. 코끼리들은 가정집으로 또 식당으로 들어가서 아수라장을 만들었는데요. 경찰과 구조대 100여 명이 출동해서 코끼리를 대공원으로 옮기면서 4시간여의 탈출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기는 청계산 이수봉 정상인데요. 한눈에 봐도 참 어수선하죠. 노점상 탁자에는 자국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곰의 발자국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도망 나온 6살 말레이곰 꼬마가 매점에서 막걸리와 음식을 먹고 도망간 현장입니다. 꼬마는 방사장을 청소하는 사이 앞발로 문고리를 열고 탈출했는데요. 탈주 9일 만에 포획틀에 걸렸습니다. 평소 꼬마가 좋아했던 꿀과 포도주, 또 정어리를 넣어서 유인했는데요. 가출 중에도 등산객이 버린 음식이나 또 매점도 2차례나 털어서 배를 채웠기 때문에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동물 탈출에 이런 탈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구의 한 동물원 산책로입니다. 침팬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를 탈출한 침팬지 암수 한 쌍 가운데 수컷 누디입니다. 내식 청소하는 중에 이게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은 유인을 해서 다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고 수컷도 이제 사육장 안으로 거기 들어가다가 갑자기 또 그 사육사를 물고는 이제 또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암컷은 사육사 유도에 따라 곧 우리 안으로 이동했지만 루디는 탈출 1시간 30분 만에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고요. 결국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루디의 탈출 과정에서 사육사 한 명이 왼팔을 물려 치료를 받았는데요. 대구시는 루디가 사육사를 무는 등 공격성을 보였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취총을 사용해야 했다는 입장이고요. 동물보호단체는 탈출의 원인과 또 마취총의 사용 경위,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동물원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하는 탈출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동물원을 탈출해서 서울을 활보한 얼룩말 새로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힘들어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행동 반경이 넓은 얼룩말이 좁은 우리에 갇혀 부모에만 의지해야 했던 환경도 지적됐습니다. 집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있었던 부모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홀로 남겨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가둬두는 문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악의 산불 참사를 겪은 미국 하와이에 구호 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1,000명에 이르는 실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휩쓸고 간 뒤 잿빛으로 변한 마을에 주방위군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마친 곳은 X자 표시를 해나가며 수색을 진행합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So we've been to police station, we called Red Cross, anywhere that we can find them, but nothing, no zero. 해안선의 닿은 배 앞으로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물건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건넬 구호물품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연방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just approved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Hawaii, which will get aid into the hands of the people desperately needing help now. 하지만 대형 재난을 피해 도착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호품 수송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지원의 손길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여기에 불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전지나 발전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듣고 있어요. 하와이 주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화재 피해액은 60억 달러. 태평양의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곳의 주민 4,500명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고달픈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 섬 주민들이 외부인들에게 당분간 휴가를 위한 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마우이 섬 주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흘 전에 우리 주민들이 산불을 피하려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바로 다음 날 관광객들이 같은 물속에서 수영을 했다면서 실태를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피해 대응을 위해서 200만 달러, 우리 돈 26억여 원을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의사를 하와이주 정부와 연방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만 100조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100조 8천억 원에 달해 1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걸로 전망하면서 이후 분기별로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지만 그 속도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 때문에 발생한 엉뚱한 화풀이성 범죄가 상반기에만 925건 발생했고 이 중 59%가 단순 폭행으로 집계됐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오후 3시 34분에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우유와 담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자해해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신현동 원신터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놀라서 넘어지게 했다면 구호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일 습도 높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휴식과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시 체감 온도가 치솟으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으로 36.6도까지 올랐고요. 서울 금천구가 34.6도, 경남 김해는 33.9도까지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와 저녁 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 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광복절 휴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부산 24도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32도, 대전과 광주 33도로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는 가운데 영남 지방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한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의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전현직 대통령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며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 생각은 어떨지 잠시 뒤 여론조사로 민심 알아보겠습니다.